2026년 2월 7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비트코인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에 질문 주신 거 답변 먼저 드리고 파동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에 고점갱신 힘들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아직 파동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면 파동 카운팅 하겠습니까? 매번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그때 왜 이대 하락을 대세 하락으로 봤느냐, 여기서 터미널을 봤거든요. 터미널이 만들어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터미널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터미널이 보이도 됐다고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터미널 만들어진 거를 믿고 얘기했던 게 시간이 늦었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 파동 카운팅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 터미널이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안 만들어진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인데, 터미널이 연장되는 것도 잘 몰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터미널이 마감이 되는 게 어떻게 돼야 마감이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업데이트해서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연장도, 그때는 삼각형이 이 파가 마감되면 마감되는 줄 알았는데 이 파도 연장이 되는 줄 몰랐던 거죠. 당연히 뭐 책이 없으니까 이 파는 이제 마감되면 마감되나 보다. 그래서 A, B, C, D 하고 E고, 이 파가 어느 정도 진행하면 마감이 되겠거니 했던 그런 안일한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도대체 엘리엇 파동이 왜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 낸 게, 이 당시만 해도 제가 5초봉을 열질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을 서브스크라이브 해놓고 나서도 5초봉을 열질 않았습니다. 엄두가 안 나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수 없이 5초봉을 열어보니 1분봉하고는 다른 세상이 있었고, 그래서 5초봉이면 되겠지 했는데 5초봉도 충분하지 않은 파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1초봉을 열어서 1초봉을 보게 된 거죠. 1분봉과 5초봉과 1초봉은 다른 파동입니다. 1초봉에서부터 모아서 올라가면 같은 파동인데, 1시간봉을 보고 1분봉을 보고 5초봉을 보면 파동이 다르게 보이는 건데, 그거는 사람들이 모아놓은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파동은 1초봉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초봉부터 보시는 거를 권한다고 얘기 드립니다. 엄두가 안 나시겠지만. 자, 그래서 터미널에 대한 것도 잘 몰랐고 1초봉도 몰랐고 삼각형이 연장되는 것도 몰랐죠. 그리고 이 파가 마감되면 마감되는 줄 알았는데 이 파의 마감도 잘 몰랐고 이 파가 연장되는 것도 또 몰랐습니다. 여기서 또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가 올라가면서 또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연장하는 거를 보면서 비트코인은 엘리엇 파동 대세 상승 구간을 1, 2, 3, 4, 5 노멀 임펄스 구간을 진행하고 있나? 아닌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의심이 갑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터미널에 나와 있어야 되고, 터미널이 3파의 1파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3파의 1파에 지금 터미널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3파의 1파라면 터미널이 있어야 되는데 터미널을 못 찾은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1초봉 카운팅이 안 되니까 세부 카운팅을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5초봉 가지고 카운팅 했던 것도 사실은 잘못 카운팅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5초봉으로 카운팅한 것도 믿지 않습니다. 1초봉으로 확인한 게 아니면 확인을 할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크로스 체크해서 아닌 거는 지우고, 또 새로 알고 된 거는 가설을 세워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금 물어보신 분도 파동 카운팅을 잘못한 것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 모릅니다. 그때는 알면서 얘기를 안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도로 물어보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물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알게 되면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파동 카운팅을 잘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나 사과를 원하시는 거라면 제 생각은 다릅니다.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제가 다 안다고 얘기 드린 것도 아니고, 아는 데까지 알게 된 내용을 나눠드리겠다고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미안하면, 그게 사과할 일이면 저는 영상을 계속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책에 나오지 않는 파동 카운팅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게 미안하고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파동 카운팅 어려워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때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유튜브를 그만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틀리는 거는 미안한 일은 아니죠.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미안한 일은 아닌 겁니다. 미안한 일은 제가 중간에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해야 될 때, 그때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파동을 연구를 할 거고, 알게 된 거를 나눠드리는 채널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그분의 댓글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자, 이제 제가 파동이 WXY로 내려왔고 XZ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때 내려온 파동이 월가의 무력 시위에 해당하는 파동이었으면 아마 Z파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월가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파동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 그 다음 파동을 고민할 때 그 다음 파동을 예상이라는 걸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글렌 릴리가 책에서 얘기해 준 거를 한번 염두에 두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산형 삼각형이 더 큰 패턴의 마지막 파동이더라도 다음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 파 끝나고 확산형 삼각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오는 파동, 현재는 이제 올라가는 파동이니까 올라가던 파동 끝나고 나서 내려오는 파동이 이 파를 완전히 되돌릴 가능성은 낮다 그래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완전히 되돌리더라도 그 시간은 파동 E보다 길게 형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비단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나스닥에도 지금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요. 나스닥도 이 파가 올라갔는데 이 파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잠깐 나스닥 파동. 현재 여기에 있는 파동이 터미널이 없습니다. 꽤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지금 파동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 파가 진행을 해다. 그리고 4월 정도에 고점을 찍는다. 3월 말에 고점을 찍는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점 만들 때 걸린 시간보다 길면 됩니다.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려왔다가 실패한 C파 만들었다가 오른쪽 어깨 만들고 내려와야 되니까 시간이 아마 오른쪽 어깨 만들 때 11월 3일 중간선거 기간 즈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1대1 구간을 넘기고 이 저점을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요. 비트코인 파동이 올라갈 때 불규칙 확산형 삼각형으로 올라가면 내려올 때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쏟아져 내려올 텐데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기본 조건은 터미널입니다. 아시잖아요. 터미널로 만약에 올라가다 그러면 쏟아져 내려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터미널은 터미널 만들 때 걸린 시간의 절반 정도의 시작점을 돌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터미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현재 파동은 여기 있는 DD 라인을 건드리지 못하고 계속 DD 라인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파동이 뒤에 ABC로 내려왔지만 WXY를 만들었지만 이 파동은 DD 라인 추세선 안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DD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얘는 한 번 더 ABC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파동을 돌파를 하고 나면 되돌림 와다가 다시 상승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인 라인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파의 파동 진행을 보니까 이 파가 그 추세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마지막 이 파의 DD 라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DD 라인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안에서 다시 ABC로 내려올 수도 있고 돌파를 하면 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터미널이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은 필수적이고, 터미널이 만들어졌는데 못 봐도 문제인데 안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다고 봐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되돌림 구간도 그렇고 되돌림의 시간도 정반대거든요. 자, 여기 제가 처음에 1, 2, 3, 4, 5를 봤는데 여기에 불규칙이 하나 있었고 여기도 불규칙 A, B, C, B, C, B, C로 내려오는 불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보이드로 처리를 했고요. 또 한 가지 파동, 여기 A, B, C, A, B, C 올려서 1, 2, 3, 4, 5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거의 지금 찾았다고 확신을 했는데 여기 1, 2, 3, 4, 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으로 A, B, C 하나 만들면 여기까지는 파동 카운팅이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변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1, 2, 3, 4, 5가 여기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A, B, C, B, C로 여기까지 A, B, C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A, B, C. 그러니까 여기 A, B, C하고 여기 A, B, C, A, B, C, W, X, Y, X, Z가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A, B, C가 되고요. 그리고 A, B, C 합쳐진 게 여기서 합쳐져 가지고 다시 A, B, C가 되면서 이렇게 A, B, C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이드가 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파동을 보니까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노멀 임펄스가 안 보이는 거죠. 여기도 ABC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또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파동은 ABC, BC로 여기까지 ABC, 그 다음에 여기 ABC 내려와가지고요. 파동이 여기서 X파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모노 파동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C파가 되면 또 여기 있는 파동은 터미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여기 있는 파동이 A, B, C, B, C, B, C로 내려와서 여기까지가 B파. 그래서 A, B, C로 파동이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X, A, B, C
해서 ABC로 한 파동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ABC 내리고 그 다음에 ABC로 카운팅을 했는데 이 파동, 내려오는 파동하고 올라가는 이 파동이 해결이 안 됩니다. X 하고 나면 A, B, C, BC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X가 너무 긴 거죠. X라고 쓰기에는 너무 길어. 그래서 얘를 ABC로 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안 돼요. 여기 38이 아슬아슬하게 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64.6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게 종점이 65.2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파동이 ABC, BC로 내려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은 ABC 이렇게 카운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X 내리고 A, B, C, B, C로 카운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장 노멀한 방법으로 A, B, C로 카운팅을 하고 W, X, Y, A, B, C로 카운팅해서 W, X, Y, X, Z로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파동이 카운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일단 A, B, C가 카운팅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A, B, C BC로 한 파동, 그 다음에 ABC로 한 파동 하고 여기 이제 B바 내리고 여기 올라간 C바가 382를 구성을 합니다. 382를 넘겼어요. 자, 그래서 ABC, ABC. 자, 그래서 여기 터미널을 하나 찾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터미널이 WX, YXZ로 구성이 안 되고 여기까지 ABC로 올려다. 그리고 ABCBC로 올려다. 그러면 WXY가 되거든요. 그리고 ABC를 올리고 나서 여기 올린 C바가 WX, Y, XZ의 ABC를 커버하는 파동이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보이드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파동을 보는 게 리스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파동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가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내려오고 있는 이 DD 라인은 그냥 파동이 올라가는데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정도만 보는 거지 파동 카운팅 그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WXY로 ABC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DD 라인으로 이 파가 마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X파 마치고 ABC가 내려올 수 있는 파동은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냥 계략적인 힘의 저항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 이 파동이 현재 ABC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마치고 X파가 되고 다시 ABC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얘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고점 갱신할 때까지 만약에 이 파동이 그대로 간다면 고점 갱신하고 표준형 마감하고 나면 급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점 갱신하기 전에 어딘가에서 한번 X파를 마치고 여기 ABC 올렸으니까 그 파동 마치고 한 번 더 ABC를 내리면 그런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파동이 올라가다가 고점을 마치고 X파를 마치고 내려올지 말지 판단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표준형으로 마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DD 라인을 돌파를 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 있던 이 파동처럼 표준형 마감하고 여기 있던 DD 라인을 돌파를 하면 마감이 된 거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동도 지금은 여기 있는 DD 라인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표준형으로 마감을 했고 돌파를 한 거라면 얘는 ABC로 X파 만들고 ABC 내려오는 파동으로 보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ABC는 X파로 진행하고 있는 파동이거나 아니면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파동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연장을 계속 해가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X파로 맞췄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점 잠시 제가 확인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가운데 있는 파동 현재 최고점을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 ABC로 1, 2, 3, 4, 5 노멀 인버스 올려서 ABC 그 다음에 여기는 ABC로 올렸습니다. 아주 작은 파동이 있었죠. 여기도 ABC 1, 2, 3, 4, 5 올려서 W, X, Y, X, Z로 여기까지 A바, B바, C바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파동이 382를 넘겼죠. 그리고 이 파동이 만약에 모노 파동으로 진행을 했으면 파동을 마감을 했나요? 어차피 파동 마감은 안 되네요. 근데 모노 파동은 아닙니다. 모노 파동이 아니고 여기에 ABC로 올렸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파동 현재 W, X, Y로 진행했기 때문에 파동 마감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여기 있는 W가 이 고점을 못 넘겼으면 앞에 있는 파동을 다 또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가 넘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A파, B파, C파로 진행하고 D파를 내려오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WXY는
파동을 마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본 파동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고점이 파동 마감이 안 되더라. 그래서 아마도 이 파동은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 마감했으면 이제 DD라인 확인해야죠. 여기서부터 DD라인을 확인을 해서 뚫고 내려왔는데 돌파 못하고 내려오는 거면 얘는 X파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WXY예요. 마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DD라인이 의미가 없어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밀리는 거죠. 또 DD라인 또 밀리고 계속 DD라인은 누울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진행하다가 DD라인이 더 불규칙으로 완전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파동을 마감을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할 것 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DD라인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터미널은 X파일 수도 있고요. 이 파동으로 고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진행된 파동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파동이 고점을 찍고 움직이면 바로바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파동 카운팅을 해서 확인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직접 파동 카운팅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 또한 터미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터미널이 뭔지 아는 분은 지금 파동을 보고 카운팅을 하고 또 흐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